안녕하십니까.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2025 고려대 대입 분석에 대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의 학업부 수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도 일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생 입시교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와! 자,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이제 수시 교과 추천 전형으로 615명을 선발을 하고 선발 방법은 교과 80에 서류 20 그리고 수능 최저는 3합 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탐구가 평균 기준이고요. 수시 종합의 학업부 수형의 경우는 801명을 선발하고 서류 100%로 선발을 합니다. 전년도까지는 면접이 있었는데 올해는 면접이 폐지가 됐고요. 수능 최저는 4합 8에 탐구는 한 과목 기준입니다. 물론 특성화학과의 경우는 4합 7인 학과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 종합의 계열 적합형의 경우는 493명을 선발을 하고 1단계는 서류 100으로 5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는 서류 50에 면접 50으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2025 대입부터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고 선발 인원은 344명, 선발 방법은 논술 100%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4합 8이고 경영학과의 경우는 4합 5입니다. 그리고 정시에는 수능 일반 전형은 수능 100%로 1089명을 선발을 하고 수능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수능 80에 교과 20이 반영되는 교과 반영되는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432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교과 추천과 종합 하구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 2025 고려대 변경사항에 대해 좀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논술 전형, 논술 100%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려대 경영학과의 수능 최저 4합 5는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최저를 맞추면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4합 5 정도의 수능 최저를 맞추는 수능 성적이라고 한다면 정시로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탐구 한 과목을 아주 못 보는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만으로 정시로 진학 가능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너무 높게 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우수형 전형의 경우는 면접을 폐지하고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전년도에 이제 1단계 5배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1단계 통과가 두려웠던 학생들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의 한 4등급 대학생들이 학업우수 전형을 적극적으로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교육특구의 한 2등급 초반에서 후반대 학생들도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변경사항에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에 확통 미적 기하를 모두 인정하고 수시 정시 모두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탐구의 제한이 고대는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만약에 내가 자연계로 지원하고 싶은데 자연계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방식으로 교과 전형을 가고 싶은데 미적을 잘 못하는 일부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확통을 선택해서 최저를 맞추고 자연계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이 4%에서 12명으로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 고려대 수시 수능 최저를 보면 학교 추천 전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합 7이고요. 탐구는 2과목 평균. 그리고 학업 우수 전형의 경우, 학종의 학업 우수형의 경우는 4합 8인데 탐구는 상위 한 과목. 그리고 바로 한 칸 밑에 보시면 반도체공학,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도 같은 계약학과의 경우는
이제 4합 7에 탐구는 상위 한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경우는 4합 8에 탐구는 상위 한 과목, 그리고 경영대학이 4합 5에 상위 한 과목. 그래서 고대 경영대학의 논술 전형은 논술이 좌우한다기보다는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려대 수시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하나는 진로 선택 과목에 B를 받았을 때 성취도 A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에 A, B 비율을 더한 거를 나누기 100 해가지고 더한 만큼을 B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A 비율이 30%라고 했을 때 A 비율이 30%, B 비율이 40%, 뭐 C 비율이 30%인 어떤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B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략 한 65% 정도를 등급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 등급으로 환산 시 6등급으로 B가 6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A를 받는 걸 목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B를 받지 않는 게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자, 고려대 논술 전형의 경우는 뭐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논술 100%로 선발을 하고 따라서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고려대 홈페이지에 가면 2025 모의 논술 문제가 인문 계열이랑 자연 계열 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보시고 이제 내가 고려대 논술 전형을 준비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뭐 한번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대학 가고 싶나요? 의대요. 스카이요. 인서울이요. 가자! 자, 고려대 교과 전형의 입결을 보면 일단 어문 계열의 경우에 입결이 조금 나쁜 편이고요. 그리고 정경대학의 경우 입결이 좀 높은 편인데 통계학과가 정외 경제 행정보다 좀 입결이 나쁘게 잡혀 있기 때문에 2024에는 이제 원래대로 입결이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이 있는데 지리교육이 좀 입결이 안 좋은 편인데 지리교육은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거보다는 조금 입결이 상승했겠지만 그렇게 특이하게 나쁘게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고려대 경영대학이나 경제학과가 입결이 매우 높아야 되는데 뭐 교육이나 역사교육, 영어교육, 국어교육에 비해 입결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경영대학의 경우는 예를 들어 80명 선발을 할 때 추합이 104명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려대 경영대학의 경우는 서울대의 경영학과를 지망한 학생들만 고대 경영을 쓰는 게 아니라 서울대 경영학과랑 서울대 다른 학과를 쓰는 학생들이 고대는 그냥 경영대학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울대 다른 학과를 지원하고 고대 경영대학을 지원했을 때 전공 적합성의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내신 자체가 높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커버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고려대 경영대학의 경우 이제 추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추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서울대의 다른 학과를 쓰는 학생들이 고대에선 다 경영학과를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추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입결이 뭐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고요. 이제 또 하나의 학과가 있는데 고려대 경제학과가 있습니다. 고려대 경제학과는 약간 구조적으로 펑크가 나는 학과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대 경제학과, 연대 경제학과. 예를 들어 경제학과의 경우는 연대 고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연대 쪽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연고대의 선호도를 비교를 하자면 연계의 경우는 연대 선호도가 확실히 높고요. 인문사회계의 경우에도 대체로 연대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일부 학과의 경우는
고대가 높은 학과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정치외교학과나 뭐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반반이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연대가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그 선호도가 높은 건 제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예를 들어 연대랑 고대의 추가 합격자 수를 비교를 해보면 고대가 연대에 비해서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연대에 추합이 발생하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의 경우 서울대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면 연대 추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려대학의 경우는 연대 추합의 한 2배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러면 서울대로도 빠지고 연대로도 빠지게 되면 고대가 연대에 비해 추합자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고려대 경제학과의 경우는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학과가 서울대 경제학과와 연대 경제학과가 있는데 다른 학과들과 다르게 뭐 예를 들면 경영학과의 경우는 서울대 경영, 연대 경영, 고대 경영이 있을 때 서울대 경영이 인원이 좀 적은 편이고 연대 경영과 고대 경영이 인원이 좀 비슷한 편이라서 그렇게 많이 뭐 경영으로 꼭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고대 경영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서울대 다른 과를 붙는 학생들이 고대 경영을 붙어서고요. 그런데 고대 경제학과는 조금 다른 게 예를 들면 서울대 경제학과의 정원이 한 200명 정도 되고 연대 경제학과의 정원도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고대 경제학과는 정원이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경제학과 합격생들이 서울대나 연대로 좀 더 과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그 이유는 서울대랑 연대 경제학과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추천 전형만 가지고 보면 고대 경제학과의 추천 전형 선발 인원이 28명인데 추합이 72명이 돌았습니다. 거의 3배수가 돌았거든요. 이렇게 추합이 많이 도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연대에 중복해서 합격하는 인원이 많고요. 그 많은 이유는 서울대 연대 경제학과 정원이 커서 그렇습니다. 고려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의 자연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자연계열의 경우는 이과대학의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지구환경과학과가 있는데 고대 수학과가 생각보다 안 좋은 입결로 잡혀 있어요. 그건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고대 수학교육과의 입결이 1.3인데 수학과가 1.6이라고 한다면 수학교육과 수학과는 선호도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4의 수학과는 아마 입결이 상승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산업경영공학부도 이제 경쟁학과 대비 입결이 나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2024에 입결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고대 경제학과처럼 구조적으로 교과 추천이 뚫리는 고대 자연계학과에는 뭐가 있냐면 기계공학부를 들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부는 교과 추천 전형으로 30명을 선발을 하는데 추합이 62명이 돌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울대나 연대 기계과의 인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타 학과 대비해서 추합이 구조적으로 많이 돌 수 있는 학과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